이번 UDC의 D의 의미가 확장되어서 리브랜딩된 UDC의 원년 아니겠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디로 나아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혁신적인 결과물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해결을 해도 엄청난 혁신일 것이다. UDC 2023과 함께하는 블록체인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블록체인 또한 투명한 연결성이 핵심이기에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블록체인의 트렌드,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이자 UDC 주최사인 두나무의 이소구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나무 대표이사 이소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꿈나무 투자자 보호센터 서포터즈 두 분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업비트 서포터즈 업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석입니다. 업투로 활동하시는 두 분 다. 네. 네,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함께 모이게 된 UDC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업비트 D 컨퍼런스로 블록체인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컨퍼런스입니다. 두나무가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과 확장에 기여하고자 2018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6번째 회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UDC는 이전과 달리 더욱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UDC는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개발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로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업비트 D 컨퍼런스입니다. 디지털 아셋, 디센트럴라이즈드, 디벨로퍼 등 다양한 키워드를 모두 만날 수 있는 종합 컨퍼런스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UDC 2023 세션과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책, 경제, 기술, 문화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디로 나아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UDC는 블록체인의 성장과 함께 왔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전문가, 업계 종사자, 학생 등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또한 확장됐고요. 그 덕분에 매년 UDC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됐는데요. 다시 오프라인으로 열린 지난 UDC 2022에 3,000명이 넘는 관객이 찾아주셔가지고 이런 관심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와,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네. 예. 이번 UDC 2023은 슬로건이 All That Blockchain, 블록체인의 모든 것. 네, 이렇게 선정이 된 것만큼 더욱 핫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 UDC의 D의 의미가 확장되어서 리브랜딩된 UDC의 원년 아니겠습니까? 하이브리드를 채택한 이번 UDC 2023은 온라인에서는 콘텐츠 공유를 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소통과 교류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블록체인의 모든 것. 네,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무료 강좌도 함께 열립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아, 요건 무료군요. 네, 무료입니다. 네. 돈 안 내셔도 됩니다. 무료가 좋죠. 이번만 무료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UDC 2023에서 만나게 될 블록체인 트렌드. 이번 무료 강좌에서는 AI, 소셜 임팩트, GK, 엔터테인먼트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최신 블록체인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AI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강타한 핫 이슈는 바로 생성형 AI였을 텐데요. 챗 GPT가 화제를 일으키면서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생성형 AI 기술이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수많은 기업이 개발을 선언했고요. 성장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뜻 보면 AI와 블록체인은 각각 독립적인 분야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 잘 감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기술이기 때문에 모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혁신적인 결과물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로 챗 GPT가 두각을 나타내기 이전부터 AI하고 블록체인을 결합한 프로젝트는 많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매트릭스 프로젝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네기 멜론대, 조지아 공대, 칭화대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이죠. 인공지능 과학자, 엔지니어가 이 좋은 대학들에서 참여하면서 블록체인과 AI 기술 융합을 시작을 했는데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잡한 연산 작업을 거치는데 이때 블록체인을 접목해서 트랜잭션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죠. 또 인공지능 의료 분야에서도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일지 혹시 서포터
소주분들 감이 오십니까? 뭔가 연산을 엄청나게 빨리 해서 질병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쓰이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질병을 쉽고 빠르게 찾아내는 것은 AI가, 그리고 수많은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솔루션으로는 블록체인이 담당을 하는 거죠. 구글 산하의 AI 전문 기업 딥마인드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와 제휴를 해서 스캔 이미지 학습을 통해 추후 스캔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학습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수집, 관리가 부실했던 게 드러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딥마인드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적용, 암호화한 환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데이터 검사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이 데이터 암호화 및 변경 내용 기록 가능한 분산형 대장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무단 변경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특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성형 AI와 블록체인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궁금증입니다. 우선 블록체인과 생성형 AI는 둘 다 탈중앙화를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말 오픈 AI에서 챗 GPT-3를 공개하며 생성형 AI 붐이 시작이 되었죠. 무엇을 물어보든 답을 해주는 AI의 등장은 수년 동안 킬러 서비스가 부재했던 AI 산업에 숨구멍을 뚫어주었는데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도 생성형 AI 서비스에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고요. 이제는 애플, 메타까지도 AI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죠. 그렇다면 생성형 AI가 탈중앙화와 무슨 관련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소구 대표님께서 탈중앙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인터넷 시스템은 웹 2.0을 바탕으로 데이터와 콘텐츠를 서비스 플랫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중앙화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메타, 구글, 네이버와 같은 그런 플랫폼이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런 사용자의 데이터와 콘텐츠는 플랫폼이 소유권을 갖고 활용하는 데 사용됐지만 이제 그 가치가 높아진 만큼 사용자들이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웹 3.0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요. 블록체인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소유권과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이용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죠. 즉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중앙화된 플랫폼 없이도 소유권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탈중앙화, 중앙이 없는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성형 AI의 탈중앙화는 무엇이냐 하면은 콘텐츠 제작의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게는 수십 명이 협업해야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단 한 명의 창작자만 있어도 가능하게 됐죠. 그리고 컴퓨터가 만든 거잖아. 뭐 이러면서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시기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AI가 그린 그림이 얼마쯤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2016년 구글의 딥드림 제너레이터, 이게 딥러닝으로 고흐, 뭉크, 피카소 뭐 이런 유명 화가의 화풍을 학습을 해가지고 29점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미술 경매에서 총 97,000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죠. 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작품이 NFT가 되어서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2022년 8월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열린 AI가 그린 그림, 굉장히 유명한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이 그림이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그 가치와 예술성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만든 작업물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리얼리티와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오면서 기술의 성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블록체인 트렌드 키워드는 소셜 임팩트입니다. 소셜 임팩트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가리키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었죠. 하지만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이라면 저희가 이렇게 블록체인 트렌드 키워드로 꼽지는 않았겠죠. 소셜 임팩트는 사회 문제 자체를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왜 블록체인과 연결되는지 감이 오시죠? 블록체인을 통해 소셜 임팩트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퀴즈! 가장 단순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기부가 아닐까요? 돈으로.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확실한 사회 공헌이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까지 기부 참여율이 36%까지 오르다가 2013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후에 2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죠. 결국 이게 내가 기부한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게 명확해져야 기부를 하기 편해진다는 겁니다. 오, 그럼 여기에 블록체인이 솔루션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IBM은 NGO 단체인 글로벌 시티즌과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챌린지 억셉티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기부금의 모든 이동, 사용 경로를 추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작하는 경연대회였죠. 방금 궤도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이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기부금의 모금부터 사용까지 이 모든 과정을 추적하는 마이크로 트래킹 기능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혹시 써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친구가 추천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걸으면 포인트가 쌓이는 리워드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인지 확인할 수 있는 착한 앱이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블록체인이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대표님, 이 밖에도 또 블록체인과 소셜 임팩트가 함께 쓰이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멸종돼가는 생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산림청 산하기관과 두나무가 손을 잡고 식물 이력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물 이력 관리는 씨앗 종자부터 양묘돼서 실제 식재하기 전까지 이 전 과정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고사될 수도 있고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력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블록체인이 여기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서 멸종 위기의 다양한 습지 식물부터 숲을 이루는 큰 나무까지 잘 관리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많은 생물들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이번 UDC에서 실제 이 프로젝트의 도입 배경과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발표된다고 하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세요? 이 블록체인과 소셜 임팩트 이 사이 어떤 접목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오늘 이야기 나눈 사례들 외에도 소셜 임팩트로 구성된 포지티브 블록체인은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천여 프로젝트를 모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이 의료, 복지, 환경, 정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허물고 확장하는 데 쓰인 만큼 소셜 임팩트와 결합해가지고 더 많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UDC 2023의 블록체인 트렌드 키워드는 영지식 증명입니다. 영지식 증명은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도 해당 내용이 유효함을 증명하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석 시스템은 학생이 수업에 출석했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출석부에 학생의 성별, 나이, 성적, 키와 몸무게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죠. 이때 영지식 증명을 출석 시스템에 사용하면 다른 개인 정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석 여부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은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지식 증명은 오히려 정보를 숨기는 기술인 것 같은데 이것도 블록체인인가요? 이건 대표님께서 한번 답을 주시죠.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블록체인은 확장성, 탈중앙화, 그리고 보안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부르죠. 이 영지식 증명은 이런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더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데이터 공유로 확장, 탈중앙화까지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영지식 증명은 원래 암호학 분야에서 사용되다가 2013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진들이 실행한 제로코인에서 처음 적용이 되면서 블록체인에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거래 내역 자체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블록체인에 게시가 되지만 거래자의 신원, 거래 금액 이렇게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들은 암호화가 돼서 보호가 된다는 거죠. 때문에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강화가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정도의 성과만 있다면 최신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제 영지식 증명은 우리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쓰이게 될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저 이거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혹시 투표 시스템 아닌가요? 역시 업투 서포터즈. 업투 서포터 대단합니다.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에 참여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오프라인 투표 방식은 부정 투표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비용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 다 이제 수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개입하는 것들, 또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초 CES 2023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시스템은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만 알 수 있고요.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등의 투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며 미국, 멕시코, 남미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보였고 우리도 이 같은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영지식 증명을 적용한 온라인 투표가 치러진다면 선거 비용은 줄이고 또 간편하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 과정의 검증과 결과에 대한 신뢰까지 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비용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투표가. 엄청나게 들죠. 예, 이것만 해결을 해도 엄청난 혁신일 것이다. 그럼 혹시 영지식 증명이 투표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쓰일 만한 데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데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시점과 이후 변경된 내용과의 시간차를 악용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문제에도 취약하죠. 하지만 영지식 증명이 도입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명의, 근저당 등 등기부 등본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시간차를 둔 악용을 아마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등본 떼어보셨어요? 전 아직 본가에 살고 있어서 저도 본가라 떼보지 못했습니다. 네, 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를 위해서 현재 대법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등기 등록 시스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빨리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마음 아픈 사건을 겪는 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듯 하지만 그만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블록체인 트렌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트렌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부터 나눌 마지막 블록체인 트렌드 키워드는 엔터테인먼트인 만큼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엔터테인먼트와의 결합은 블록체인이 단순한 신기술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일상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소프트 파워를 증명하는 것이기에 더욱 상징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너무 유명하죠. K-팝, 스포츠 등에 널리 쓰이며 스타와 팬을 이어주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K-팝 아티스트의 콘서트, 팬미팅 등 오프라인 팬덤 경험을 담아낸 디지털 카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카드는 팬들이 수집해 소장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서로 원하는 디지털 카드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생소했던 NFT를 하나의 놀이문화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같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엔터테인먼트와 결합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수집에만 그치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 혹시 블록체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좀 추가적인 활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수집만 한다는 거는 소통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메타버스로 공연을 열고요. 입장권은 NFT를 활용하기도 하고 아이돌이 데뷔하는 과정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기획사에서 출시한 블록체인 토큰, 카드 등을 통해 참여권을 얻고요. 수집할 수도 있죠. 이렇게 모은 것들을 좋아하는 아티스트에게 투표를 통해 아이돌 멤버 구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겁니다. 단순히 수집하는 NFT에 그치는 게 아니라 팬들이 참여와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블록체인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궤돈이 방금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경우 아무래도 아직은 대중에게 생소한 부분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블록체인과 결합을 시도를 하면은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탈중앙화를 통해 기획사 중심에서 이 팬덤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느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형 기획사들이 블록체인 회사와 협업하고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사례들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팬덤에서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스포츠 좋아하세요? 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대단합니다. 예. 해외 축구 구단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단들이 블록체인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디지털 카드처럼 출시하고 있죠. 이를 구매한 팬들은 특정 구단의 팬임을 입증하면서도 하프타임에 틀 음악 선정, 이런 다양한 이벤트에 의사결정 투표권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단과 팬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진 거죠. 네, 사실 일방적으로만 우리가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팬의 어떤 선택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또 구단에서는 유명 선수의 연봉 일부를 해당 디지털 자산으로 계약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AI, 소셜 임팩트, 영지식 증명, 엔터테인먼트 등 블록체인의 4가지 키워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무료 강좌 영상에서 다루기엔 각각의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면서도 방대한 지식이 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즉 맛배기라는 거죠.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눈 대표님과 서포터즈님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전 너무 좋았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은 아주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 최신 트렌드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트렌드를 알차게 요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고 알고 싶다는 열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승현님은? 저는 일상에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요. 처음 생각했을 때는 블록체인이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이나 NFT 같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만 엮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블록체인의 일부 중 하나였고 오늘 말씀하신 AI나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에도 녹아들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만큼 블록체인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너무 간단한 것들이었고 실제로 훨씬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성님. 저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보다 친숙하게 생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셜 임팩트도 그렇고 영지식 증명도 그렇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배운 것처럼 블록체인이 제 힘을 발휘한다면 많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4가지 키워드만 들어도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키워드들은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로 연결될지 또 궁금해졌습니다. 예, 저 또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다고 하시니까 네,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사실 맛배기인데 맛배기 치고 오늘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알차게 보내줬는데 이처럼 블록체인에 대해 오늘은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더욱 다채로운 이야기를 UDC 2023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그런 국내외 시각에 대해서도 UDC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세계 각 나라별 블록체인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신 글로벌 정책과 화두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UDC 2023 과연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네, 2023년 11월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의 빛의 시애터에서 열립니다. UD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 생중계되니까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에서 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현재 2023년도 오프라인 등록은 마감이 되었지만 온라인 등록은 11월 3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UDC 2023의 무료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